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5월이죠? 참, 아쉬워요. 봄이 가는 게 너무 아쉽고요. 이제 또 시원한 여름이 오겠지만요. 예, 5월 달에 아름다운 꽃들 많이 보시고 행복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은 매일 김밥을 만드는 여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리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다 이제 뭐 좀 연관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어떤 리비도를 갖고 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겠죠. 이거는 제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사례거든요. 예, 사례인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 꼭 매일 김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어나면 다른 아침 식사도 준비하지만 김밥은 빠지지 않고 꼭 매일 사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매일 김밥을 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습관적으로 매일 김밥을 안 사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금은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의 배경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특질과 또 환경에 영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만든 김밥은 맛이 없지만 우리 어머니가 싸준 김밥은 촉촉하면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김밥 제가 만들면 막 옆구리가 터지고 또 만들어 놓으면 이상하게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김밥 같은 그런 것을 먹어보려고 이렇게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사 먹어봤지만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래서 김밥에 대한 향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분처럼 매일 눈 뜨면 김밥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김밥은 사실 일이 많잖아요. 예, 일이 많은데 그분이 왜 김밥을 그렇게 매일 빠지지 않고 샀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살면서 좀 오래됐어요. 그 이야기가 오래됐는데 자꾸만 이렇게 세상 살면서도 계속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기억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자꾸만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김밥 자주 준비합니까? 하루 3끼 밥 먹는 밥 외에 예비적으로 또 김밥을 그렇게 열심히 자주 사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저는 김밥 저도 한번 사봤으면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김밥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심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로는 제가 또 나이가 조금 젊었을 때고 그런데
참 신기했어요. 아, 왜 김밥을 매일 사실까? 근데 자녀분들은 참 좋겠다. 뭐 졸졸하고 배고플 때 이제 김밥을 이제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김밥을 먹으면 배도 안 고프고 간식처럼 그래 먹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는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조금 신기했어요. 사실 그 번거로운 김밥을 어, 밥 이외에 하나의 간식처럼 늘 만들어 놓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네, 신기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참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 남편분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뭐 자랄 때 좀 귀하게 자라셨다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그분이 한번 이제 집을 그러니까 집에 가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집을 이제 잠깐 뭐 어디 간다 하고 나가시면 보통은 뭐 몇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집에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젊었을 때 그때만 해도 그분은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한 중년 나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때 정도 봤을 때 한 50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50이 안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한번 나갔다 하면은 한 석 달 만에 왔다가 뭐 5달 만에 왔다가 그렇게 불규칙하게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밖에 가서 무엇이냐 하니까 여자도 잘 모르겠죠. 그럼 몇 달 만에 오니까요. 그래 나갔다가 뭐 사선 농장에 가서 뭐 사서 피도 뭐 그냥 그냥 피도 막 마시고 그러다가 또 뭐 몇 달 안 들어오시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 말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한평생 저는 그 이야기가 이제 제 머리 한쪽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참 신기한 분이시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신기하고요. 그런 분하고 그냥 안 헤어지고 애 놓고 계속 김밥 하면서 사시는 분도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다시 또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그 여자로서 그렇게 남편이 그런 식으로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런데 애들하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여자들이 경제력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애들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심리를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 여자분은 얼마나 자기 성질대로 하면 헤어지고 싶고 또 같은 인간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성적인 리비도 있는 것도 많이 억압이 돼 있을 거고 또 근데 그걸 억누르면서 자식들 키워야 되고 또 하루 세끼 밥해서 자녀들 먹여서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하면서 그 억압된 리비도를 분출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종교 활동을 하시고 이제 기독교로 이제 크리스찬으로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걸로 일부 성화시켰다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억압된 것을 그렇게 뭐 기도로 성경 말씀으로 성화를 시키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는 아주 그 리비도가 굉장히 많이 억압돼
그래서 보통 그 리비도가 억압이 되면은 그것이 뭐로 발전한다고 그랬습니까? 불안으로 발전하고 두려움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나중에 강해지며 히스테리 강박 노이로제로 발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리비도 강의 2번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사는 것이 좀 건태스럽거나 재미가 없거나 할 때 추구하는 것이 가장 쉬운 추구 방법이 뭡니까? 일단 입을 즐겁게 하는 먹는 거에서 제일 빨리 이제 해결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술 못 먹는 사람이 술 먹고 너무 힘들면 술을 먹고 취해서 잔다든지 아니면 또 그 사람 성격에 맞지 않는 개성한 사람을 친구로 만나서 또 시간을 보낸다든지 안 하던 안 하던 짓거리를 사실 말하자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하는 시간에는, 왜냐, 자기가 자기 같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자기라는 그 자아에서 리비도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리비도하고 자아는 이렇게, 이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리비도의 성 에너지랑 이 자아는 항상 이 두 개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불안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경우는 굉장한 스트레스잖아요. 남편, 당장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라 해도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행동에 이제 맞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스트레스죠. 남편, 자녀 뭐 이런 문제. 그냥 직장에서는 또 직장에서 많은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속에 뭐냐, 리비도랑 자아랑 막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행동하느냐, 즉 자기 같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예전에 저 사람 같지 않다 이런 말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전환을 하는데 자기 자아와 전혀 다른 제3의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김밥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시겠죠? 자, 그분은 그나마 그래도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해서 많이 시킨 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리비도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김밥으로 간 거죠. 이렇게 하루 세 끼 밥 하는 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차는 매일 그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 매일 하면 뭐 그렇게 힘 안 든지는 몰라도 재료는 항상 준비돼야 되고 실제 하는 밥 이외에 항상 그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매일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자기의 그 리비도가 있잖아요. 자기 억압된 리비도, 남편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억압된 그 심리를 어디다가 전이를 시키고 어디다가 그 에너지를 분출을 시키느냐, 김밥을 싸면서 이제 에너지를 분출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 김밥이라는 것은
보통 그는 요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요리는 찢고 볶고 썰어서 그냥 합쳐서 양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김밥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 가지런히 넣고 말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제대로 김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예술을 하듯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분은 그냥 하루 세끼 요리, 이거는 제 분석이에요. 실제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저는 몰라요. 근데 그냥 제가 한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다 자기 어떤 삶과 연결을 하면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그런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의 뭐 그런 이야기를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자기 삶의 응용을 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많은 부분에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김밥을 이렇게 싸면서 뭐 하느냐, 그 사람 김밥 사면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나 이 김밥 맛있게 하지 이 생각하면서 하겠습니까? 물론 그 생각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밥 싸면서 이 인간은 왜 집에 몇 달씩 안 올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김밥을 사면서 또 말면서 썰면서 도시락통에 가지런히 넣어서 두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김밥을 사고 난 뒤에 그 사람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김밥 몇 개 넣어서 심란하면 도시락에 넣어서 물하고 과일 넣어 가지고 등산을 하거나 그 김밥을 가지고 산책을 하거나 넣어서 계속 걸으면서 식사 시간에 김밥 먹으면서 또 그 생각을 하겠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 삶 자체가 지금 완전 좀 비정상적인 삶 속에서 자기가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밥을 사놓으면 항상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항상 또 뭐 김밥 안 사가서 자기가 어디 가서 외식했다. 부부끼리 오손도손 재밌게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속이 뭐 뒤집어지겠죠. 근데 그거 보고 아우 저 사람 행복하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안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안 보여요. 저 인간은 뭐 저리 행복할까 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자기가 만든 김밥을 가지고 이제 탈출하는 것입니다. 배낭에 넣어가지고 등산하면서 하루 종일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려서 또 집에 와서 저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김밥이 자기의 유일한 낙입니다. 자기를 살려주는 존재와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루 세끼 이외의 시간을 김밥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리비도나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리비도가 이 균형이 깨지거나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가 억압을 많이 받아서 자아와 엄청난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울 때 이제 조금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이제 그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위대한 일도 할 수 있고요. 뭐 놀랄 만한 일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항상 행복이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뭐 그렇게 할 필요성을 사실은 못 느껴요. 뭐 별스러운 어떤 거를 더 막 이렇게 추진하려는 그런 마음이 조금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행복한 사람이 또 행복한 일도 많이 만들겠지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좀 특이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드는 사람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는 저는 어떻게 된지 모르고요. 그 뒤에 이제 나이가 좀 더 많이 들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겠지요. 뭐 마냥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은 젊었을 때 그런 어떤 생활을 극복하는 하나의 차원에서 김밥을 만들면서 이제 극복하고 이제 나이 들면서 남편 돌아왔겠지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그때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오늘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우리가 리비도가 억압받았을 때 현실적인 그 자아의 불안이 생기고 자아의 불안이 생기면 이 자기 아닌 어떤 자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 길어지거나 이제 오래 갈 경우에 그것이 이제 정신병을 유발하거나 해리장애나 또는 그 이중인격 장애나 뭐 인격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장소든 누구를 만나든 나의 리비도나 나의 어떤 에너지를 억누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뭐 너무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맛있는 밥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늘 내 자아에 어떤 갈등을 주는 사람하고 만나면서 기분 나쁘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 피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 미워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풍성하게 하고 살려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하고 만나야 내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멀리하는 게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깊은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 집단 무의식 속에는 뭐 자기들을 안 만나주거나 뭐 안 좋아하거나 뭐 조금 멀리하거나 이래 한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상대방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서로의 리비도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논 옆으로 지나갈 때 있어요. 벼가 막 있고 이렇게 논 옆으로 지나갈 때 있는데 그게 전봇대 큰 거 이런 거를 전봇대라기보다는 그걸 이제 시술을 해놨는데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 15만 볼트 이렇게 적혀 있어요. 15만 볼트니까 조심해라 이거죠. 여기는 15만 볼트니까 어쨌든 이 주위에 그 가까이 가지 말고 조심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가까이 간다면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리비도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왜 악의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또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사람 만나는데 뭐라나 쾌감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 그에 대한 것도 한번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까지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한 번씩 김밥 만들어 먹으면 좋겠지요. 예, 김밥 사서 산책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사랑해요.